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 수익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좀 안일함, 어떤 그 돈 쓰는 좀 재미 그런 거에 좀 많이 빠져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쭝굴릴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 오늘은 관리형 CEO, 그 다음에 실무형 CEO 이 차이, 우리가 어떤 CEO가 돼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개인적인 이야기네요. 그렇죠. 개인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뭐 철학 혹은 제 개인적인 생각, 주장,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CEO란 말은 좀 거창하긴 하니까 뭐 우리가 무슨 뭐 CEO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뭐 의미에 우리가 크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이 될 거냐, 실무를 하는 사장이 될 거냐, 관리를 하는 사장이 될 거냐, 이런 의미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을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모든 출발은 다 실무형 CEO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실무를 처음에 누군가에게 다 맡기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자본이 많고 경력이 많고 뭐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출발을 해도 될 텐데, 보통 일반적인 듣보잡 자영업자의 레벨, 뭐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이 뭐 5천에서 혹은 한 2, 3억까지 그 정도 레벨의 창업은 대부분 실무형 CEO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형 CEO라 하면 어떤 걸 의미하냐? 일을 직접 하는 CEO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일은 뭐가 됐든지는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직접 쇼핑몰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직접 쇼핑몰을 디자인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직접 예를 들어서 판매하는 제품을 뭐 촬영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의 실무 파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비즈니스를 런칭하기 위해서 1부터 10까지의 어떤 실무들이 있다면, 실무형 CEO들은 1부터 10까지의 모든 실무를 직접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1, 2, 3은 내가 하고 4, 5, 6은 뭐 동업자가 한다거나 혹은 직원이 하고, 그 다음에 7, 8, 9는 뭐 아웃소싱이 하고, 10은 또 다른 방법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리스트를 나열했을 때 실무를 내가 어디까지 담당할 것인가, 이런 것처럼 실무형 CEO라는 게 저는 그렇게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비용 절감의 목적도 있을 거고, 모든 실무를 아웃소싱을 하거나 직원을 써서 하면 그만큼의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실무를 하면 그만큼의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목적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런칭하는 데 있어서 나만큼 이 비즈니스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창업자 본인이 실무를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실무형 CEO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무형 CEO로 출발을 해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런칭을 하고 매출이 나오고 이익이 나오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 실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실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사장인데 40% 정도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매출이 점점 커가면서 그 40%의 실무라는 비율이 점점 비중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40%의 실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던가, 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뺏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면 어쨌든 사장이라는 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보면서 계속 가야 되는데, 이 회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사업은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 브랜드의 밸류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비전과 어떤 큰 목표,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이 실무의 비중이 커지다 보면 이 실무에 빠져서 장기적인 비전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 실무들을 어느 정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전엔 1부터 4까지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1부터 4까지가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면 4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원에게 맡긴다든가 동업자에게 맡긴다든가 혹은 아웃소싱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실무의 양을 점점 줄이면서 관리형 CEO로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무형 CEO와 관리형 CEO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 그거를 명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관리형 CEO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제 체크를 많이 하는 스타일 업무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1부터 10까지의 실무가 있다면, 이제는 1부터 10까지의 실무를 예를 들어서 하나 정도만 한다던가 혹은 아예 안 한다던가, 하지만 1부터 10까지의 실무에 대한 결과를 하나씩 다 확인하는 거죠. 하나씩 다 확인해서 해당 그 실무를 한 분이나 뭐 직원 혹은 아웃소싱 업체에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되는 거죠. 이건 잘했다, 못했다, 혹은 잘했으면 왜 잘했다, 못했으면 왜 못했다,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게 좋겠다. 이 실무라는 것도 그 피드백도 하나의 또 실무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해당 실무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뭐랄까 에너지를 좀 투입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무형 CEO는 매출이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한 20억 전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1년 매출이 한 20억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실무에서 웬만하면 손을 다 떼고 관리형 CEO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실무에 대해서 하나씩 꼼꼼히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관리형 CEO가 돼야 되는데, 이 전환이 뭐 너무 빨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난 이미 이제 난 CEO야. 난 성공했어. 그리고 직원들 막 고용하고 막 다 업무 체크하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과다해지고, 그럴 때 만약에 매출이 약간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비용 과다로 인해서, 그러니까 고정 지출이 늘어나니까 매출이 약간만 줄어들고 수익이 약간만 줄어들어도 갑자기 회사가 휘청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또 직원들을 막 해고를 해야 되겠죠? 권고사직을 해야 되겠죠? 어려우니까. 그러면 직원이 예를 들어서 1000명, 2000명씩 있는 조직에서 직원 몇 명을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티는 안 날 수 있지만, 조직이 굉장히 작을 경우 뭐 5명이나 혹은 8명 이 정도의 조직에서 직원 2-3명을 갑자기 권고사직을 해버리면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엉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을 고용하면서 조직의 크기를 늘리는 것도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고, 권고사직을 하면서 직원을 내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부 분위기를 보면서 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출이 10억대의 관리형 CEO로 변모한 게 아니라 매출이 한 20억까지는 내가 좀 힘들더라도 꾸준히 실무를 하면서 천천히 조직을 천천히 관리형 CEO로 내가 변모했다면 한두 명 정도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혹은 매출이 약간 줄어들더라도 버틸 수 있는데, 20억에서 매출이 10% 줄어드는 것과 20억에서 매출이 10% 줄어드는 거는 이 체감이 되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형 CEO로의 전환이 빨라서도 안 되고 또 굉장히 늦어서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매출이 20억이 나왔는데도 나는 아직도 계속 실무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고, 매출이 계속 는다고 치면 실무의 비중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제가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10시간 일하고 1000만원 벌 거냐, 6시간 일하고 700만원 벌 거냐, 이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한계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번아웃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럴 경우에는 20억 정도가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좀 적절한 실무형 CEO와 관리형 CEO의 이 전환의 어떤 규모가 아닌가. 20억 정도면 제 생각에는 한 직원 한 5명 정도의 관리형 CEO로 충분히 변모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물론 이제 이 20억이라는 기준이 뭐 어떤 상품을 판매하느냐 혹은 뭐 서비스 매출이라고 하면 어떤 서비스 매출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이게 또 노동 집약적이냐 혹은 뭐 판매하는 상품의 단가가 낮냐 높냐에 따라서 좀 이 조직 구성원의 차이는 있을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20억 정도면 직원 한 4-5명 정도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무형 CEO와 관리형 CEO가 어떻게 회사에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며, 그 다음에 나는 실무형 CEO로 시작은 했지만 언제 관리형 CEO로 변모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그 타이밍을 맞춰서 조직을 정비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내 업무 시간이나 나의 어떤 한계치, 그 다음 번아웃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지속 가능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번 편이랑 좀 연관된 편인 거죠. 그래서 관리형 CEO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해당 업무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상당히 많이 정성을 쏟아야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관리형 CEO도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야, 저 사장은 놀고 먹네 이런 게 아니라, 뭐 남들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건 뭐 내가 바꿀 수는 그 시선을 내가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내 스스로는 관리형 CEO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절한 규모에서 관리형 CEO로 변모하지 못한다면 회사가 오히려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화장품 비즈니스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제 케이스인데, 의류 비즈니스 할 때 저는 2003년에 런칭을 해서 2006년에 매출이 8억 정도가 나오고 2007년에 16억 정도가 나왔는데 2008년에 매출이 33억이 나왔어요. 저는 아마 2007년에 16억이 나오고 2008년엔 좀 전반적으로 실무형이 아니라 관리형 CEO로 변모하는 어떤 준비를 했어야 되고, 그렇게 조직을 관리하고 어떤 그런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어리기도 했었고, 제가 그때 몇 살이었지? 20대 후반이었나? 30대 30살이었던가? 하여튼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그 언저리였을 거예요. 29에서 30 사이였던 것 같은데 어리기도 했었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실무형 CEO나 관리형 CEO나 이런 개념도 없었고,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사실 고민도 좀 못했고, 왜냐면 제 실무가 너무 많아서 무슨 이 사람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제 실무에 빠져서 굉장히 허우적거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번아웃이 왔었고, 화장품 또 비즈니스 할 때는 너무 빠른 관리형 CEO가 된 거예요. 매출이 8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실무를 거의 안 해. 그냥 보고만 받고 피드백만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성실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 수익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좀 안일함, 어떤 그 돈 쓰는 좀 재미 그런 거에 좀 많이 빠져서 지금 생각하면 이제 동업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죄송하고 직원분들한테도 굉장히 죄송한데 좀 너무나 빠른 관리형 CEO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의류 비즈니스 할 땐 너무 느렸고 화장품 비즈니스 할 땐 너무 빨랐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기준은 한 20억 정도 규모의 비즈니스 앞뒤로 그 정도 비즈니스에서는 내가 관리형 CEO가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준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에디군 질문은 없고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사업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한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데 그렇죠. 에디도 이제 관리자죠. 네, 물론 팀장- 실무를 좀 하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을 항상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까지 그 실무에 몰두하느라고 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팀장이든 아니면 뭐 임원이든 회사 내에서도 다 통용되는 일 부분들이고 네네. 그런 부분으로 한 번씩은 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